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황심소 방송에서는 주로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청취자 사연이 심리상담, 또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또는 주위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오늘 온 사연은 재밌게도 금쪽이 방송이 작가의 작품이라고요? 그럼 방송은 작가의 작품이지 누구의 작품이겠어요? 물론 작가가 쓴 대본을 가지고 PD가 그 방송을 만드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금쪽이 방송이든 쭉정이 방송이든 모든 방송은 작가의 대본과 PD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금쪽이 방송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작가의 작품이냐고 묻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면 금쪽이 방송은 사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대본에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마치 전문가로서 진단하고 또 전문가로서 솔루션을 주는 이런 포맷으로 이 금쪽이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오은영 박사는 작가가 만든 대본에 가장 멋진 전문가 연기를 하는 이 방향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참가를 하지, 이 작품 내용에 있어서 전문가로 감수를 하고 전문가로 그 내용을 뜯어 고치고, 심지어는 금쪽이 방송에 나오는 아이들의 문제나 이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춰가지고 대본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전문가라는 분이 나오면 전문가가 진짜 금쪽이로 나온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인데, 예능,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는 예능 프로, 가장 쉽게는 EBS 옛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 SOS 이런 것도 다 예능 작가에 의해서 예능 포맷으로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대본을 출연하는 전문가가 가장 그럴듯하게 전문가 코스프레 흉내를 내는 거지, 내용 자체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거든. 드라마는 당연히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드라마에 보면 기억상실증, 또 아이가 병원에서 바꿔치기가 되고 부모와 관련해 가지고 전설 같은 이 인연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드라마가 그냥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이 TV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다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전문가의 역할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전문가가 연구를 하고 전문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평가나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덜러리로 그냥 전문가의 후광을 가지고 그 프로가 만들어지는 게 예능 프로, 특히 많은 경우 의사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예능 프로들이 전문 지식을 주는 듯 해가지고 뿌듯한 느낌도 들게 하고, 그러면서 뭔가 배웠다, 국민들을 마치 계몽시키는 듯한 그런 효과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지난 10년 사이에 훨씬 대한민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방송이 지금 금쪽이 방송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한번 사연 우리 AI 아가씨 읽어봐 주실래요?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김성원 방송작가 아세요? 그 요즘 요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기획한 작가 말이에요. 전 평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금쪽이 방송을 만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 가정사 조심스럽지만 작가가 밝히는 금쪽의 인기 비결이라는 기사를 발견했지 뭐예요? 아, 그렇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채널 A 그 방송을 김성원 방송 작가라는 이 사람이 만든 거였군요. 그러게요. 제가 그 프로를 항심서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내용이 사실 전문가 특히 뭐 아동 발달이나 아동 심리 또 이 상담 뭐 이런 틀에서 심리 치료 이런 전문가적인 상식이나 전문가적인 논리로 봤을 때 너무나 말이 안 맞고 특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그런 자료 화면들이 나오는데 패널이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오은영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액션이나 멘트가 전혀 보여지는 그 장면하고 맞지도 않고 엉뚱한 진단을 내리거나 또는 그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쇼도 참 희한한 쇼다. 원현 박사도 전문가로서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를 하면 이런 황당한 쇼에 이런 황당한 소리를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멋진 연기를 펼칠까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금쪽이 방송이 작가의 작품이냐라는 이 질문 또 이 사연을 보고 그렇지 당연히 그거는 철저한 예능 쇼로서 작가가 만든 대본에 따라서 작가는 어떤 학문적인 세미나 뭐 방송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지가 그냥 사람들한테 좀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이 극적인 느낌이 드는 요소들을 가능하면 집어넣어 가지고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냥 써제낀 거지.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고 때때로 아니 이게 정신과 전문이라는 오은영 씨가 이런 황당한 진단을 내렸을 리가 없는데 또 이 현상을 이렇게 볼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엄청 의아하고 때때로 항심서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한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이 김성원 이 방송 작가의 인터뷰 이거를 저도 찾아서 읽어보고 나서 그럼 그렇지. 모든 방송에서 하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 내용조차도 철저하게 작가가 만든 그 드라마와 같은 쇼 내용에 일부러 양념으로 사용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맞느냐 틀리느냐 언급하는 것도 괜히 드라마에 60년대 70년대 처음 TV가 나왔을 때 TV 방송에 보면 뭐 불륜 이런 거 되게 인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 배우가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서 불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할머니한테 진짜 고생하는 마누라 집에 두고 밖에서 바람 피우는 나쁜 새끼라고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팼는데 그런 봉변을 당한 그런 상황인 거. 할머니 입장에서요, 당연하죠. TV에 불륜을 하는 그 XX가 길거리 지나가 보니까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이 TV 노는 사람 봐서 반갑기도 한데 그 XX가 바람 피우니까 특히 남편의 바람기로 평생을 고생했던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XX 배우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또 일이 벌어졌다 뭐 해프닝처럼 나오는 그런 70년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대 그 이후로 한 50년이 지난 지금
그걸로 이제 뭐 불륜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또 어떤 범죄 이런 거로는 사람들한테 별로 임팩트가 없으니까 그걸 드라마를 안 하고 그걸 예능 방송에서 거기에 그냥 너무 대놓고 나오면 연예인들이 나오면 사실성이 떨어진다니까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이 만든 대표적인 특히 아이들 문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 이런 거를 이 정신과 의사 뭐 또 다른 소아과 의사 또는 한의사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뭐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도 그런 방송 프로그램의 한 사례가 되겠죠. 박사님께서 이 인터뷰에 담긴 금쪽이 기획작가의 마음을 찬찬히 읽어주셨으면 해요. 그는 2018년에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에게 한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퀴즈로 도전한다? 이런 역발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도 작가만의 역발상이 느껴져요. 국어사전에 금쪽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 새끼는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동물, 자식을 얕잡아 이르는 말,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로 풀어져 있는데요. 게다가 금쪽이 앞에 붙은 요즘 육아라는 표현도 참 신기해요. 마치 애완동물 키우듯이 내 새끼 하면서 멍멍이를 내 새끼라고 또 고양이를 내 새끼라고 그렇게 키우는 거나 사람 새끼를 사람 새끼로 키우는 거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차이 없이 다 귀하게 키우자라는 그런 발상이라고 보셨다는 거네요. 네, 좋아요. 내 아이 육아를 잘하고픈 부모들을 위한다며 왜 요즘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까지 만드는 걸까요? 어차피 남의 아이와 내 아이는 다른 사람인데 더욱이 내 아이를 강아지, 고양이처럼 생각한다면서 육아를 한다면 육아와 애완견 훈련이 설마 똑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개통령 강영욱 씨가 훈련시키듯이? 그러게요. 저는 사실 방송사에서 육아와 애완견 훈련이 설마 똑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할 때, 방송 만드시는 분은 철저하게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를 볼까 하면, 개통령 강용욱 씨 같은 그런 동물 사육사 또는 동물 조련사, 훈련사들이 나와가지고 동물을 훈련시키는 거는 미숙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닥치는 그 어려움을 아주 쉽게 잘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적인 손길과 이 훈련 방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서 보여주는데 각각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신 있게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운다라고 믿는 분 참 적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식 요즘같이 특히 아이를 한 명, 뭐 두 명도 아니에요. 한 명 낳는 게 보편화됐을 때는 누구나 초보 부모, 초보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정신과 의사. 근데 그 정신과 의사는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냐 하면 문제가 있는 아이를 많이 봤다라는 측면에서 부모와의 문제든 아이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과 전문의 하면 다 나름대로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거를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고 약 먹으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그 힘든 거를 보여주면서 전문가를 모셔와가지고 전문가가 한 말씀 하시면 그 전문가 말씀이 맞을 거야 라고 믿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보는 거지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같이 키우겠다 그런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랬어. 그 사연이 어떻게 돼요, 계속? 기사의 이 방송 작가는 지금은 방송 작가들이 살아남으려면 계속 기획을 해야 한다라며 금쪽이도 기획부터 캐스팅, 콘셉트, 출연자 섭외 등 제작 전반에 참여해왔다 밝혀요. 즉, 금쪽이 방송은 작가가 방송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획해서 만든 방송 중 하나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금쪽이 방송에 열렬히 호응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많은 부모가 이 방송을 전문적인 처방을 무료로 안방에서 편하게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우픈 건 그 처방전, 우리 아이가 아니고 남의 아이 처방전이잖아요? 그러게요. 그 부분이 이제 자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또 자기가 아이를 잘 못 키우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금쪽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분,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그런 방송들 엄청 많잖아요. 막연히 몇 가지 정상을 이야기하고 그 정상이 있으면 그 병이 틀림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 기본적으로 어쩌면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 대한민국 방송사의 기본 방송 포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삶의 문제, 또 마음의 아픔, 또 그거에 대한 해법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모들은 전문가라는 또 의사, 정신과 의사 하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우리 아이의 마치 마음의 병을 고쳐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하게 되고 남의 집 애라도 그 애가 의사 뭐 진단받고 처방전을 받는 거 보면서 와, 쟤가 저렇게 또 병에서 구원되는구나. 우리 집 애도 비슷한데 뭐 비슷한 처방전을 한번 써볼까? 이래가지고 이 방송에서 놓은 육아 방식을 애한테 적용했다가 애하고 뭐 원수되거나 애를 갈 때까지 망치는 거 그거는 많은 집에서 일어나지만은 그게 또 뭐 방송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처방으로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방송 작가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방송 작가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 이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쪽이도 기획부터 캐스팅, 컨셉트, 출연자 수배 등 제작 전반에 참여해왔다라는 거는 이게 금쪽이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이거를 기획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진단하는 거나 그에 대한 처방전을 주는 게 아니라 오은영 박사는 출연자로서 그냥 대본에 있는 거를 진짜 전문가답게 전문가 이야기하는 포션을 진짜 리얼하고 생생하게 잘 연기를 하셨다는 거죠. 금쪽이 인기 요인을 묻자 이 방송기획 작가는 잘못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른다고 짚어주는 데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부모한테 하는 말이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다들 외롭고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채워주는 것 같다라 답해요. 뭘 채워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거라고요? 내 아이의 부모로서 잘못한 게 많아 점수 낮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지지나 부모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정말 위로가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참 각 부모들이 이 방송에서 뭘 얻느냐 또 각각 원하는 게 뭐냐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거는 위로가 된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방송기획 작가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부모들한테 뭘 부족하게 느끼는 걸 채워주는 그런 측면에서 오락방송이 아니라 교양 정보방송이다 라는 취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시고 계시네요. 일부 질병은 정신적 고통의 그 뿌리가 있다고 최초로 주장한 르네상스 시대 스위스 연금술사 파라켈수스의 말을 옮길게요. 한 사물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은 더욱더 위대하다. 기사를 작성한 오수미 기자는 금쪽이 방송에 대해 우은영 정신의학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공유하고 가정 내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라 소개해요. 그런데요, 오은영 박사와 육아 고민을 공유해요? 르네상스 시대니까 어떤 지식, 그것이 신의 어떤 지혜나 신의 힘에서 조금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enlightenment, 우리가 계몽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인간이 지혜를 가져서 똑똑해지는 계몽시대, 인간이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면 그런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가질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유한 속성 또는 신이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신은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지만 신이 더욱더 인간에게 있어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구제한다, 구원한다 라고 할 때 또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방송 작가하고 인터뷰한 이 오마이뉴스 오수미 기자는 방송 작가가 한 이야기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이 그냥 이 프로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을 지금 딱 언급을 해요. 그거는 오은영 정신의학 박사와 함께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공유하고 가정 내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실제는 그냥 방송 작가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부모들과 아이가 부닥치고 있는 갈등 상황을 마치 전문가의 멋진 진단과 솔루션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판타시,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고 또 그 아이의 상황이나 문제를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마치 신과 같이 땅 또는 재판과 같이 땅
마치 언급을 전문적인 용어를 언급하고 진단하기만 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라고 믿는 그 환상을 교양, 오락, 이 예능 프로라는 포맷으로 전달을 하는데 무슨 대한민국 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공유하고 가정 내 문제점을 찾아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맷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방송에 나오는 여러 장면이나 내용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이 처방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고 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나아지는 것이 일관되게 확인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박사님, 마음에 대한 거고, 마음이 병든 건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확인될 수 있나고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지난 150년 동안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건 마치 의사가 몸을 탐구하면서 어떤 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걸 어떻게 치료하는 것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학이라는 학문과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마음이 아플 때, 또 부모 자식 관계나 일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이 심리학에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으로 축적이 됐거든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아이의 발달 문제 또 부모의 육아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지식이나 정보하고 전문가적인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희한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도 누구도 언급을 그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게 생겼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지? 오은영 박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 전문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면 저런 황당한 소리를 안 할 텐데 저는 상당히 어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이 방송 작가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는 이 금쪽이 이 방송에, 다른 방송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금쪽이 방송에서는 본인이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자기 맡은 대본 분야를 그냥 너무나 생생하게 멋진 연기를 했다는 거지. 그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게 앞뒤 뭔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연기자로서 참가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가도 그걸 확인을 해요. 공유한다와 들어준다, 정신과 진단명을 붙여준다는 건 다른 거 아닌가요? 오은영 박사님은 가정 내 진짜 문제를 찾아 올바른 해법도 착 제공하신다고요? 오 기자는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듯 오은영 박사님께 물으면 된다 생각하는 걸까요? 오은영 박사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놀랍게도 기사를 더 읽다가 오은영 박사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찾았어요.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도 저하고 비슷하게 찾았나 보네요. 김성원 방송작가가 큰 보람을 느낀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프터를 굉장히 섬세하게 한다. 방송되고 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계속 연락하고 오은영 선생님 말고도 연계 상담센터에 연결해주기 때문에 그런 정성이 시청자에게도 느껴진 것 같다. 저는 방송에 나온 모든 금쪽이들이 오은영 박사님과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방송 제작자들과 계속 연결돼 다른 상담센터와 연결해주는 섬세한 애프터 관리를 받는다고요? 예,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오은영 박사는 그냥 이 방송 프로에 연기자로서 출연을 한 거지, 이 방송에 출연했던 다른 아이와 부모는 방송 끝난 다음에 상담센터에 연결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걸 정성이 내요.
그리고 시청자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느껴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닌가요? 작가는 지금 본인이 이 방송을 만들고 오은영 박사를 연기자 오은영 박사의 방송을 통해 만들어진 이 지명도, 그거를 본인 방송에, 금쪽이 방송에 잘 활용하고, 근데 사실은 오은영 박사의 이 리액션이나 멘트나 보면 저도 놀라울 정도로 오은영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연기자,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 일종의 직업병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이거나 말이 앞뒤가 조금 연결이 안 되면 말을 버벅거려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는 게 갑자기 확 떨어지고 늦어지고 그거를 유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친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유창하고 조금 더 막힘이 없이 그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사기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 말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나 앞뒤가 안 맞거나 조금 단어가 뜻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면 말이 중간에 끊기거나 버벅대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 심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버벅대는 건 뭔가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 하면서 역으로 또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인데, 어쨌든 간에 오은영 박사가 너무나 능숙하게 이 연기를 하길래 이상하다, 저분 하시는 말씀을 한 줄 한 줄 따지고 보면 앞뒤 단어도 서로 뜻이 연결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말을 저렇게 유창하고 멋있게 할까? 그거는 바로 그분의 대본에 대한 연기 실력이 아주 출중하게 발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성원 방송작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보람을 느끼는 거를 방송에 출연한 아이와 부모들을 다른 상담센터에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 출연 안 했으면 이 애나 엄마들은 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끙끙대고 힘들었을 텐데 상담센터에 연결해 주니까 우리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만든다는 거죠. 네, 보람 느낄만 하시겠어요. 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사연을 선정할 때도 그렇다. 가정 내 문제를 전 국민에게 오픈해야 하니까 조심스럽지. 제작진에게도 고민이 많다. 우리가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영역일 땐 손을 안 댄다. 방송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지. 방송이 자극적으로 세게 나간다면 시청률은 잘 나오겠지만 그런 걸 신경 쓰면 프로그램이 망가진다. 저는 금쪽이 방송은 오은영 박사님의 진료실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라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방송 작가님이 정신과 의사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만든 방송이 금쪽이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착각했어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는 연기자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 정신과 의사의 이 연기를 잘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이 인터뷰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작가가 만드는데, 저도 이 작가를 좀 직접 만나면 부탁하고 싶네요. 혹시 심리 상담가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이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 내용을 개별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그거를 저 상담실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그냥 속닥하게 알려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지, 혹시 저 상담실을 방송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걸 하겠다면 그거는 뭐 저 상담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상담 사연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심서의 라이브 상담을 간혹 볼 수 있게 되는 게 저 상담실을 방송으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라이브 상담을 봄으로써 인생 상담을 봄으로써 굳이 심리 상담 센터 안 가도 굳이 상담을 안 받아도 그 방송만으로 자기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저 상담실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런 일을 어느 방송사에서 하겠다면 그거는 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오은영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 역할 코스프레 연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그런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방송 작가의 말로 더욱더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방송 작가를 포함한 제작진이 방송에 맞는 대상 금쪽이를 선별하고 방송 내용을 기획해서 대본을 다 쓴 다음에 몇몇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만드는 트루먼쇼 같은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는 거군요. 그렇죠. 금쪽이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SOS 이런 거 같은 거는 아이를 마치 방송 스튜디오에 끌어오거나 아이와 엄마의 육아 장면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그리고 거기에 연예인들을 출연시키는데 거기에 연예인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정신과 의사 박사님을 출연시켜가 만드는 트루먼 쇼, 그걸 이제 리얼 브라이어티 쇼, 그걸 예능이라는 거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럼 방송 작가가 정신과 의사의 마음으로 참여했다면 오은영 박사님은 그 방송에서 맡은 역할은 한 명의 연예인, 연기자의 마음으로 작가가 만든 대본대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일대 당근이라고 그러죠. 박사님, 김성원 작가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대요. 그에게는 금쪽이와 금쪽이 부모들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에 오은영 연기자를 내세워 정신과 의사 놀이하는 프로그램이 재미있는지 몰라도 저는 답답해요. 안 됐어요. 이런 최근에 재밌는 프로를 답답하게 보셔야 되니. 최근에 전 국민 앞에서 오은영 박사에게 지적장애 진단받은 금쪽이가 떠오르거든요. 신과 같은 오은영님의 진단을 정답이라 믿는 많은 이들 앞에서 금쪽이가 아무리 노력한들 지적장애의 꼬리표를 어찌 뗄 수 있을지 정말 암담하거든요. 참 그 부분 저도 나중에 그에 관련된 기사도 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그 금쪽이를 발달 장애, 정신지체, 옛날에는 정박아라고 하고 심지어는 그 엄마한테 아이를 특수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제가 그 아이의 진짜 방송에서 나온 그 영상 장면을 봐도 그 아이는 이 정신지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진짜 자기만의 엉뚱한 상상의 세계 속에서 참 갑갑한 엄마, 말이 안 통하는 엄마와 거의 진짜 악을 쓰는 마음으로 사는 그 금쪽이었는데 그런 아이는 사실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이해하는 보통 사람보다 좀 다른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는 희한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를 이 특수 교육을 받는 학교로 보내라고 조언인 듯한 전문가의 말씀이라고 언급하는 오은영 박사는 처음에 저는 아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인데 정신과 의사잖아. 정신과 의사는 지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지가 알 텐데 어떻게 멀쩡한 애 아니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고 뛰어난 애를 지적 장애인 것 같습니다.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분이 사실 대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거를 작가하고 이거는 아닌데요라고 하는 전문가의 마음으로 놀랍게도 오은영 박사는 대본을 너무 잘 따라가지고 실제로 웬만한 드라마 연기자보다 더 대본에 충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잘하시는 특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엉뚱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의사가 잘못했다고 뭐 난리를 치고 소송 가고 그래요. 에이구, 이것도 다 재수없는 거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작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가 있더라도 출연자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꾸며서 트루먼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야말로 출연자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의사가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치료하는 거나 같은 활동이죠. 그리고 그 트루먼 쇼 같은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일어나던, 방송 스튜디오에서 일어나던 그건 쇼 닥터가 열심히 활동하는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가 프로그램에서 마치 병원에서 아이 환자를 진단하듯 또 치료하듯 금쪽 같은 내새끼 방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은영 선생은 그냥 쇼 닥터로 완전한 연예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작가의 인터뷰로 더 잘 알게 되어 정말 쇼크입니다. 황 박사님, 이런 저의 마음의 아픔, 혼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이 사연과 작가의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오은영 선생이 그냥 쇼 닥터로 완전한 연예인으로서 이 아이들 육아와 그것도 심리 상담 또 육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를 알게 돼서 저도 쇼크예요. 그런데 저도 쇼크로 해서 저 마음이 아프고 혼란한데 뭐 제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마음이 아프고 혼란한 것까지 신경 쓸 에너지가 오늘은 충분히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새학년이 되어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올려주셔야 하는 학원 선생님들과 과외 선생님들! 공부를 가르쳐줘도 제대로 안 하는 녀석. 학원 숙제는 잘해오는데 학교 성적은 안 나오는 녀석. 공부에 전혀 뜻이 없는 녀석. 별별 학생들이 다 있죠. 방학 동안 온갖 공을 들였지만 선생님의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마음이 공부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마음을 읽어주는 LSI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보고 학습 상담 코칭을 통해 학습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그동안 학생 지도에서 내 방식만 고집하며 내 방식이 안 통하는 학생을 멀리하고 학원 강사로서 부족한 스스로를 자책만 했었어요. 작년 가을 LSI 학습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해서 LSI를 배우고 나니 학생들의 공부하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각각의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단순한 학원 강사가 아닌 아이들과 마음이 통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긴 시간 과외 선생님으로 지내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었어요. 작년 가을 참가한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은 제게 LSI라는 신세계를 열어주었죠. 뭔가 큰 비법을 알게 된 느낌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에서 변화, 성장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지난 가을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했고 아직은 LSI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LSI는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을 포를 뜨듯이 결결이 알려준다고 생각돼요. 그 학생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게 지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하셨던 몇몇 선생님들이 겨울 방학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LSI를 활용해본 후기랍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이번 2022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단순한 학원 선생님이 아닌 학생의 마음, 학생의 공부하는 마음을 알고 공부 안 하는 아이,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고 싶은 학부모님이나 자신의 진로를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로 만들고 싶은 많은 분들의 참여 기대합니다. LSI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워크숍은 1차, 2차, 3차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